안녕하세요. 2023 제가 새로운 영화를 하나 찍기로 했습니다. 노래 보지 말고 무슨 영화냐고 물어봐야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네. 그래도 물어봐 주세요. 아, 싫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무슨 영화 감독도 아닌데 무슨 영화를 찍고. 그럴 수도 있지. 안 물어봐요? 네. 그럼 안 물어볼 때까지 진행 안 합니다. 하지 마요. 라피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부감독님을 또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부감독님이 또 마음이 변해갖고, 이 중구 사건이다라는 말이 있죠? 많은 입은 쇠를 녹인다. 그 구지가에서 나오는 말인데, 수로 부인을 동해 용왕이 납치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로 부인의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동해 용왕이 납치를 해가니까. 그 방법을 물으니까 한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언덕을 두드리면서 부지가를 부르라고 그래요. 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근데 사실 이 노래 엄청 야한 노래거든요. 그거 못 들어봤어요.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은 그물로 잡아서 구워서 먹으리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엄청 야한 노래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거북이 머리를 우리 부감독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머리를? 자, 이렇게 우리 부감독님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영화 제목이 이제 조금 궁금해졌죠? 아니? 그래도 안 궁금해졌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이야기해야죠. 아니, 촬영 감독도 모르는 영화를 무슨 찍는다고 그러는 거요. 난 자, 이번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2023년판입니다. 이 나무 아시죠? 야, 어떤 나무입니까? 이 세상에서 걸렸다 그랬던 거 아니요. 이번 생은 틀린 나무. 네. 그래서 이 나무를 이 구입원 당사자가 그에 와서 직접 단엽들을 다 했거든요. 자기 나무는. 근데 이 나무는 빼먹고 안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또 자기 집으로 우리 집에서 보관 중이었던 나무를 다 가져가면서 이 나무는 또 빼먹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가지래요. 그래서 졸지에 이 나무 그때 가격 공개했었죠? 55만 원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나무 참 그럴듯합니다. 55만 원이면은 뭐 아주 비싼 편도 아니고 저렴한 편도 아니고. 근데 이 나무는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 철사를 늦게 풀어서 생긴 여기 혹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어디? 여기. 거기? 네. 더 커졌죠. 네. 여기도 더 커졌죠. 네. 이게 분재원에서 경매를 할 때 일반 경매장에서 아니고 네. 경매에서 경매를 할 때 이 나무를 갖다가 이 구매자가 술김에 술김에 찍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 그분 아들 둘도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의도적이었는지 술김이었는지. 자, 어쨌든 술김에 찍고 나서 이 나무를 이제 막상 받아놓고 나서 영상을 찍고 나니까 이 나무하고 영 정이 떨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버리고 갔죠. 알아서 처분해라. 그래서 정원수라도 심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 판 사람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제가 봐도. 네? 왜요? 왜 괘씸하냐? 만약에 다른 사람 나무를 받아서 위탁으로 경매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을 대개 경매에서 그 콜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받을까? 아니 근데 그건 경매장에서 콜카 적는 게 아니잖아. 아니, 파는 그러니까 사람이 파는 사람이 분재원에서 이 나무를
판매를 했으니까 네. 그 나무를 갖다 위탁받은 분재 원장이 이 나무를 분재 원 나무일 수도 있고 네. 분재 원장이 위탁받은 나무일 수도 있는데 이 나무 가격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는. 왜 그런 거니? 이 나무를 버리고 가길래 우리 집에 이렇게 소나무 찾는 사람들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이거 30만 원 제시했거든요. 그러고도 안 사가. 안 사가요? 네. 30만 원이면은 55만 원에 절반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네. 안 사갑니다.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시냐라고 그랬더니 코뺑기도 안 껴요. 그러니까 실물로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를 주는 나무. 영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실물로 보면 영 꽝인 나무죠. 사실 그분은 구독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무를 알았다라고 그러면은 그분 좀 나쁜 사람이죠. 그 나무를 모르고 자기 나무를 그렇게 팔았다라고 그러면은 바가지 씌우려고 작정을 했던 나무인데, 그러고 보면은 그 경매라고 하는 것이 꼭 싼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종종 바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아, 경매장 아니더라도 네. 분재원 가더라도 그렇죠. 소리를 안 해요. 분재원에서 경매를 했을 때는 주인하고 1대1로 교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가지를 썼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나무 당신 너무나 비싸게 샀다.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가격 협상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경매에서 비싸게 바가지를 써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늘 방법이 없어요.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인근에서까지 따라왔는데 당신이 누가 그걸 찍으라고 했느냐, 강요했느냐.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는 이번 생은 틀린 나무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 여기 철사 자국이 여기는 아직도 남아있죠. 여기는 철사 자국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많이 감춰졌죠. 근데 이 나무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분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뭐 굳이 분에다가 이렇게 또 특별히 신경 쓴 것처럼 당시 요 분들이 좀 비싸게 팔렸었어요. 목분이. 나무에 좋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좋아지는 흔적이 좀 많이 보입니까? 세력은 괜찮아요. 세력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것이 바로 뭐였는 거니? 여기를 갖다가 잘라서 일단은 나무꼴을 만들어 보자. 이랬죠? 아따, 시원해져 버렸다. 시원해졌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톱이 써야 될까? 갖다 써요. 예? 갖다 쓰시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새 이 감독님들 눈치 보고 해가지고 불쌍하게 제가 삽니다. 진짜로요? 예. 이야. 뭐, 이 톱도 제가 가져왔잖아요. 아니, 눈치 보야 본다면서 그 사전에 그걸 준비해야지. 자, 요걸 잘라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잘라냅니까, 이거? 거기 불어난 게 예. 일단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건 절대 천하에 누가 와도 고치고 없다면 긴장은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아무래도 나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결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3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1개 정도는 그냥 애교로 우리도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3개나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제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나무가 보입니까? 좀 시원해졌는데 네. 그래도 일단 그걸 어디로 그쪽이 정면인데 정면은 자, 나무가 여기에 정면이 돼야 되죠. 예. 간단하게 만들어지면은 이 가지는 그대로 쓸 거죠. 예. 이 뒤까지도 그대로 쓸 거죠.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나무는 요것이 이제 올라와서 수관이 이쪽에 와서 되는군요. 수관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많이 해소를 시켰는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길게 남을 필요는 없죠. 없죠. 이건 사리 처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살이도 해놓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리 처리 한다라고 해놓고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실겨?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살이 처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깔끔하게 다듬은 다음에 카토 파스타 붙여줘야 되지. 자, 그래서 여기를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가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호가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가위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갖다가 뭔 짓을 하는군이 우리 부감독님도 종종 그러는 거 봤는데 예리한 칼로 일본 사람들 하듯이 여기를 칼로 깎아요. 근데 맞죠? 그러면 제가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나 같은 경우는 그 칼로 하는 게 네. 이 나무 중에서 껍질이 좀 두꺼운 게 있어요. 네. 그 홋카이로 하면 네. 특히 뭔 나무 하냐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참빗살 나무나 뭐 이런 걸 보면 네. 홋카이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껍데기가 네. 그 상하고 네. 또 끄트머리가 네. 그러면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예리한 칼로다가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네. 저기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고 좀 그 소사나 뭐 이런 거는 굳이 그 안 하고 자, 홋카이로 하면은 이 수피가 상해가지고 이게 뜬다라고 그래 그 말 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칼로 이렇게 깎잖아요. 네. 칼로 깎으면은 여기가 단면이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러죠.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 자연 상태에서 봐도 이렇게 상처가 자연 상처가 생긴 부분은 혹이 자연스럽게 부풀면서 아물잖아요. 네. 이렇게 홋카이로 만들면은 요런 식으로 아물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이 매끈하게 일단은 반듯하게 E자로 깎이면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홋카이로 깎으면은 그러는데 홋카이를 깎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다시 영상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저는 이 둘레를 남겨놓지를 않아요. 안 남겨놓지. 나도 그러는데 뭐 예, 꼼꼼하게 우리 부감독님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잖아요. 그 부분 깔끔하게 처리 안 씁니다. 꼭 남겨 조금. 꼭 남겨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남겨놔야 상처가 또 빨리 안 문다고 되어 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경험으로 우리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네. 그래도 상처가 다 아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갖다 홋카이로 아물 때 끝을 갖다가 둘레를 한 번 더 깔끔하게 다듬어 줌으로 해서 상처가 아물어도 자연스럽게 아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잘라낸 건다 잘라냈잖아. 잘라낸 거 다 잘라냈죠. 그 다음에 나무 뿌리의 흐름을 봤을 때 요게 정면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나무가 이렇게 또 뒤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뒤틀 수 있습니까 이거? 뒤틀 수가 있지. 뒤틀 수는 있는데 옆에 이제 보조 장치가 또 필요하죠. 근데 이것도 우리 부감독님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실 겁니다. 아예 안 해. 힘들어. 우리 부감독님이 오늘 어그로를 끌려고 작전을 하는 그거 돌리려면 한참 걸려. 아니, 이게 긴 파이프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것도 있고. 아니, 한참 파이프 걸려. 내가 다 줄게요. 철사를 주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원위치로 이제 이번 1부, 2부로 나눠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몇 분 찍었습니까? 14. 1부, 2부로 나눠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간을 좀 채워야 되잖아요. 이 분은 이 나무 55만 원에 사가지고 영상에도 올라왔잖아요. 한때 이번 생은 틀린 나무 주인이십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많이 재밌어 했죠. 그러면 그분은 그냥 55만 원 깔끔하게 손해만 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그러면 이익을 봤다?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찍고 나서 이런 나무는 안 찍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말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천만 원어치 수업료를 절약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무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잖아요.
이 재력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분재 배우는 초기에 나무들을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이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나무를 사가지고 그냥 집안에다 가둬놨으면 모르죠. 근데 이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본인은 수천만 원어치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었잖아요. 이 많은 분들한테도 분재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도움이 되어드렸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 자기 55만 원 들여서 자기가 성공한 뭐랄까 그 안목을 갖다가 급속도로 높이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어줬죠. 구입함으로써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걸 영상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효용 가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갔죠. 그랬겠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수간부를 다 잘라내버려가지고 수간이 이렇게 이제 밋밋해져 버렸는데, 이 나무 이제 언제 이게 나무가 됩니까? 언젠간 되겠지. 우리 부감독님 언제부터 저렇게 시크해졌을까? 왜 그래요? 아니, 이게 언젠간 되지, 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거는 장담을 못 하는 거니까. 자, 요 부분은 지금 다행히 잘라낸 부분이 수간부죠. 예. 그 수간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갖죠.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머리가 없으면, 잘 안 생기면, 좀 그래. 이 나무 수간부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머리가 그 완성을 하려면, 예? 제가 오늘 진짜 힘들게 영상을 찍어요. 자, 이게 수간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보다 여기가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죠. 빨라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냈더라도 수간부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여기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수간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 철사를 감아서 많이 변화를 주면은 이 굵어지는 속도도 또 빨라지죠. 빨라져요? 안 빨라집니다. 이 나무만 빨라져, 이 나무만. 이 나무만. 자, 그래서 수간부가 철사를 건드려주면은 나무가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야, 빨리 굵어지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여기서 보는 이 흐름 자체는 나무가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살리는데 문제는 이 나무 정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 뿌리가 이쪽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 붉은 뿌리가 이렇게 찌단하게 쭉 간 것 때문에 이게. 요거. 좀, 예, 그쪽으로 간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거걸랑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분갈이를 하면 거기를 자르면 그 밑에 뿌리가 있으면 예. 괜찮지 않을까? 예. 예? 그 굵은 것 때문에 지금 좀 거실리는 거걸랑요? 예. 어디요? 아니, 요거. 요거요? 네. 요걸 지금 나무를 정면으로 이쪽으로 돌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나무 이 뿌리를 갖다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 요 부분까지만 땅에다 묻고,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별도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가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나무들이 좀 세력이 약하면 무조건 목분에다 넣잖아요. 네. 근데 이 목분에다 넣어도 별 효과 없습니다. 왜요? 사실 이 목분이 아니고 더 플라스 테이프는 더 큰 거 있잖아요. 예. 네. 거기다 넣어놔, 이 목분에다 넣어놔 똑같아요. 그 목분에다 넣으면은 뭐 물을 잘 빨아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물론 나무 배양에 효과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동일한 조건이면 이 상태에서 테토를 털어버리잖아요. 테토를 터는 것이 훨씬 성장이 빠릅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 테토 터는 것이 무섭고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목분에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목분에다 넣으면은 설마 값어치 없는 나무를 목분에다까지 넣겠어? 라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나무가 빨리 많이 비싸게 팔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뿌리 하나 이제 제거함으로써 나무가 이 밑에는 굉장히 간결해졌죠. 또 대답 안 해.
아 진짜 우리 부감독님 오늘 왜 그럴까? 그거는 맞는데 나는 그 자체가 그 밑에 뿌리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바로 그 자른데 그 굵은 뿌리에서 나온 거 그거 자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러니까 예설 마무리를 짓고서 우측으로 쭉 빠진 거를 잘라버렸으면은. 근데 이제 어차피 분갈이 해서 이 정도까지는 묻힐 해야 거예요. 되니까. 묻힐 거예요, 묻혀. 묻힐 거니까 그거 괜찮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방향을 확 틀지 않고. 방향을 틀지 않고 여기까지 이놈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여기까지 정면으로 잡자?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나무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나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이 앞으로 달라들어서는 안 돼요. 아니 알았지. 뿌리가 앞으로 달라들어. 지금 무슨 말인지는 나도 대충 이렇게 감은 잡겠는데 어쨌든 요 뿌리의 묘미를 이 나무는 살리려고 그래요. 제 의도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약간 제끼잖아요. 제끼면 나무 돌아가는 것은 이건 쉽게 돌아가요. 쉽게는 돌아가지 지금 뭐. 근데 이제 고정 쪽만 돌려보세요. 선생님 이쪽.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조금만 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주간이 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간 게 너무 휘어졌어. 뒤로 가는 것이 너무 졌는데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나무를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쪽으로 이렇게 더 틀어야 되잖아요. 틀게 되면 이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변화가 올 거면 앞으로 좀 굽혀야 돼요. 뿌리가 그쪽으로 좀 더 흙으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눕히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지금 일단은 제가 미호도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중반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무에 얽힌 이야기들도 했는데 혹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받고 싶은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은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좌까지는 아니고 어떤 나무 평가라든가 이런 요소들은 저희가 해드릴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제 나무다라고 해서 나무로도 좋게 평가하고 제 나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낮게 평가하고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건 부감독님도 인정하시죠? 조금만 더 좀 목소리 크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조금만 더 돌려봐요. 더. 이것을 호구로 나는 이렇게 정면을 잡고 싶은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놈을 수간으로 세우고. 이놈을 수간으로 세우고 여기도 날려버리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 뿌리도 돌리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게 수간으로 세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요 가지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니 근데 비슷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고 이 뿌리를 갖다 나중에 조금 펴가지고 또 제가 봤을 때 보기에도 이게 저 밑에 보면 소나무는 또 이게 혹이 또 중요한데 거기도 지금 좀 많은 혹은 아니지만 툭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흐름도 더 저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난데? 선생님 잘 봐봐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감독님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잘라요. 나중에 만나니까 어차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니까 그 하늘살이 쳐버려 선생님 거기를.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해가지고 하늘살이 소나무도 하늘살이를 하더만. 소나무 하늘살이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감독님이 본인이 작업할 분량을 갖다가 엄청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뭔 줄이는데 성공을 해. 나는 나무를 보고서 이게 더. 자, 이렇게 해서 2부 우리 부감독님이 이 나무를 어떻게 이 부감독님 의도에 충분히 맞추셨으니까 어떻게 이 나무가 환골탈태를 하는지 그 과정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